네, 좌파 생태계를 발본색은 해체하라. 우선 이 서울시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. 박원순이가 서마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. 서마종.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.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. 줄여서 서마종. 이 서마종이는 워낙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, 오세훈이가 시장된 이후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습니다. 그래서 오세훈이 1차적으로 이 서마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던 마을이라는 이 좌파단체로부터 운영권을 조계사로 넘겼어요. 그런데 이번에 이 조계사와 위탁 계약을 공식 해지함으로써 이제 서마정은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. 예산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. 이 서마정을 통해서 이 좌파들, 박원순 때 좌파들이 뭘 했냐? 마을 단위로 뜨개질하게 하고 산책하게 하고 그때마다 돈 줬어요. 300만 원, 200만 원. 또 주민들 간 소통 강화한다면서 마을 미디어라는 매체도 좌파들이 여기저기서 운영을 했습니다. 이거 다 붙어먹고 살자고 했던 짓들입니다. 좌파들이. 24개 자치구에 하나는 빠졌는데 왜? 서초구가 아마 빠졌을 거예요. 24개 자치구에 마을 자치센터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 서마정에서 일하던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 과장으로 특채돼서 이 서마정을 다시 감독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동안 이 서마정,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연간 400여억 원의 지원금이 들어갔어요. 연간 400여억 원입니다. 박원순이가 10년 했으면 4천억 원이 들어간 거죠. 절반가량이 인건비로 사용됐답니다. 지그들 헤쳐먹느라고 절반을 썼다는 거예요. 자, 이건 뭐 간단한 사례입니다. 이 좌파들 말이죠. 거리에 나가서 바리케이트 치고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. 이런 기동전 가지고서 수 없는 무장봉기, 바리케이트전을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. 그나마 그 공산당 종주국인 소련이 버티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짓을 죽기 살기로 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마저도 힘들게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좌파들이 정말 고육주책으로 재발견해낸 것이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당수 그람시가 주창한 진지전이었습니다. 이 진지전, 모택동의 하방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막 결합이 되면서 이 좌파들한테 한편으로는 당장 거리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좌파혁명에 투신하는 전사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줬고,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진지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. 진지전의 핵심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겁니다. 문화적 헤게모니를 획득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영역에서 존경받는 전문가, 존경받는 활동가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. 그래야 문화적 헤게모니가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? 정교조 교사들이 초기에 우선 이념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촌지 안 받기 운동, 학생 체벌 안 하기 운동, 이런 걸로 접근해서
착한 선생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학교 현장을 장악해 들어간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좌파들은 1980년대까지는 데모하고 감옥 갈 거냐 아니면 순종해서 셀러리맨으로 부끄러움 안고 살 거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90년대에 이 진지전 전략이 일반화되면서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좌익운동을 한다는 이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. 이 자들이 고가 학원 선생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뭐 벤처 기업인이 되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다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부 확신들을 공유하면서 이게 바로 운동이야. 이게 바로 혁명이야. 그래서 생긴 것들이 강남 좌파들입니다. 이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해결해 주면서 혁명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고 장기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편리한 전략입니다. 이 진지전 전략으로 이 좌파 생태계가 시줄날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. 법조계에는 민변이 있고 시민단체에는 참여연대가 있고 학교 현장에 가면 정교조가 있고 노동 현장에 가면 민노총이 있고 대학에 가면은 민교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좌파들의 네트워크가 없는 곳이 없게 됐어요. 무슨 환경 쪽으로 가면 뭐 99%가 다 좌파단체 활동가들이 환경을 점하고 있어요. 주식에 가도 소액주주 운동이 딱 버티고 있어요. 이 좌파 생태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좌파들과의 진지전에서 자유우파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이 좌파 생태계, 자신들의 이 먹는 문제,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와 자신들의 혁명의 의지와 자신들의 투쟁 전략이 절묘하게 결합된 이 진지전적 좌파 생태계의 핵심고리를 끊어내야 돼요. 그럼 핵심고리가 뭐겠습니까? 네, 이자들도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에요.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고리입니다. 왜 노란봉투법, 불법파업 조장법에 좌파들이 그렇게 매달리는지 생각해 보세요. 당장 파업투쟁했다가 월급 차압당할까봐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건 아닙니까? 왜 수많은 좌파들이 태양광 비리에 연루됐을까요?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. 심지어 저 북한 정찰총국이 내려보낸 간첩들도 다수가 생계형 간첩으로 전업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?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고리예요. 그것도 일 안 하고 국민 세금으로 꽁돈으로 먹고 사는 것. 이게 좌파 커넥션, 좌파 생태계의 핵심고리입니다. 이걸 좌파 시민단체들과 좌파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문재인 때는 좌파 정권까지 이 커넥션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. 이제 중앙정권은 우리가 찾아왔어요. 지방정부도 우리가 상당히 찾아왔어요.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? 좌파 중앙정부, 좌파 지방정부와 만들어 놨던 이 좌파 활동가들 간의 이 생계형 커넥션 구조, 이 좌파 생태계를 끊어내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. 예, 오세훈이 저는 오랜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아주 대표적인 좌파 생태계의 그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서마종이라는 것이었어요. 이거 예산 0원으로 해서 해체해버리는 겁니다.
좌파 혁명 활동에 투신함으로써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 좌파 진지전 전략의 핵심이에요.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려야 돼. 물을 말라버리게 해야 돼요. 물을 말려야 된다고. 그래야 물 속에서 버글버글버글 돌아다니는 이 좌파 물고기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물 위에 떠 오르지 않겠습니까? 그 좌파 생태계를 어떻게 해체할 거냐? 좌파 생태계 해체의 핵심 고리가 뭐냐? 이게 그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. 이 점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, 특히 우리 자유파가 탈환한 지방정부에서 각별히 좀 유념하고 이 점에 대해서 타협 없는 투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 오늘 고성욱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